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단체 대표가 있는데요. 자, 이 대표가 재판을 받았는데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어요. 그게 또 내용이 참 이거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할 정도의 상황인데 뭐냐면 아시겠지만 양육비를 내지 않는 한 남성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또 파렴치한이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는 올린 대표가 허위 사실한 걸 알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은 여전히 무죄입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건 무죄인데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개를 한 거지만 그거 자체가 여전히 명예훼손을 한 거라는 거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허위 사실 퍼뜨린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건 맞아. 그런데 사적 단체가 법적으로 근거도 없이 신상을 공개한 게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여기서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 공개 당한 남성의 피해가 더 크다라고 법원은 본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단체는 배드 페어런츠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 전에 보면은 배드 파더스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미지급자 신원 공개를 했었어요. 이분들은 그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받았었죠. 무죄 받았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같은 혐의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결국 이제 그 국민참여재판까지 갔던 겁니다. 그때는 사안이 어떤 쪽에 좀 초점이 더 맞춰졌냐면 이 분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게 전혀 없다라는 부분에 이 국민참여 배심원단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겁니다. 2년 동안 더군다나 이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문제 때문에 공적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형사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과 다른 사실은 크게가 없거든요. 뭐가 다른 거가 재판관 바뀐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참여 재판이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래도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을 거의 받아들이니까. 근데 먼저 설명드린 부분은 재판장이 2심 항소심에서 게다가 이제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좀 추가로 해서 기소를 했던 겁니다. 자, 나쁜 부모 신상을 공개했다가 유죄 선고, 2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양육비 소송을 27번 한 피해 당사자입니다. 국가가 나몰라라 할 때 개인을 돕다가 제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국가가 유명한 일을 개인이 나서서 도와준 일인데 제가 그걸 벌금이 나왔다고 벌금을 국가에다가 왜 냅니까? 8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요. 벌금을 안 내고 저는 구치소 수감을 할 거예요. 한 아줌마가 이 양육비 문제로 개인이 나섰다가 구치소에 수감하는 모습을 보고도 정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안 나서 줄 건지 사이트 운영은 계속 진행될 거고요. 강하게 대응합니다. 벌금도 내지 않을 거고 구치소 수감시키면 구치소 수감될 거다. 하지만은 신상은 계속 공개할 거다. 그만큼 이게 절박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사람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36%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해라. 나는 뭐 줄 돈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주기 싫다.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다. 지금 배드파더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제 배드 페어런츠라고 이름을 좀 바꾸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상 공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의식하면서 양육비 지급률이 조금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20%에서 30%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 지금 양육비 지급 모임 대표는 내가 만약에 위법한 점이 드러나서 구치소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문자를 보내도 안 봐. 답장도 없어. 책가방 사주는 게 애가 소원이었어요. 100일 무렵부터 지금까지 애기 안부 묻는 전화며 문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가 고2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원도 못 가고 있어요. 생활고로 인해서요. 재산주의나 여러 가지 다 줘있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등록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양육비 꼭 받으라고 안 주면은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나 진짜 돈이 없어. 근데 여자친구랑 호화롭게 여행 다니는 사진 올리고
뭐 옷 하나에 막 8, 90만 원짜리 입고 다니고. 왜 양육비를 주지 않는지 직접 찾아가 항의도 사정도 해보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님 아이들 생각해서 저희도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 입장도 좀 듣고 싶거든요. 자, 지난 10일부터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 명령, 그러니까 수감을 한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까지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자, 이 법이 개정되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이것도 허점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감치 명령서 송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송달을 아예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과 실제로 주민등록 주소지하고 다른 곳에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달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효력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꼼수를 피울 경우에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저게 현행 법으로 개정된 법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감치 명령 이후에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안 주게 되면 결국에는 뭐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고형인가요? 더 이상의 처벌은 없나요? 최고 1년 이하입니다. 그 형량도 낮을 뿐더러요. 저 평론가님 얘기를 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이라는 게 시간이 기약없이 끌어왔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글자 그대로 아이들은 이게 자라는 아이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예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이 줘야 될 의무자에게 국가가 추징하는 대지급제를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에 받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말씀하신 게 합니까? 이제 프랑스 사례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가 최소 양육비를 지급을 대신 일단 합니다. 먼저 해줘요? 예, 왜냐하면 긴급 생계비 같은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호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로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게 결정이 나고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 강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강제로 그것들을 주게 만드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녀 양육비도 양육비지만 그 과정을 분명히 아이들이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다 지켜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비 지급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제대로 뭐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